좋아요, 구독. 이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지난주 금요일 상황이 좀 비슷하게 똑같이 반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또 환율이 다시 한번 요동치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양대지수가 낙폭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가득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든든하게 지켜봐야겠죠. 저희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 상담으로 꽉꽉 채워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얼른 여러분의 이 동아줄 잡아봐야겠죠.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제가 오늘은 원래 좀 국가 신용도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환율이 제일 먼저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환율 아까는 뭐 1,438원을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계속해서 이 37원대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 근데 외인 수급이 들어오는 점이 또 특이하게 보이네요. 네,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뭐 정치 얘기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시장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힘든 상황 힘을 좀 내시고 우선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환율은 1,437원인데요. 죄송해요. 좀 두껍게 좀 바꿀게요. 네.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1,437원이에요. 30% 왔다 갔다 해요. 요때가 이제 코로나 때 상황이에요. 요때가 이제 1,300원 정도. 그리고 여기 꼭대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끝에 여기가 이제 한 1,500원 맥스로 찍었던 게 1,597원인가 했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이때가 2008년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2008년. 리먼 사태 때. 요때가 2008년입니다. 2008년. 2008년, 2009년 초. 이때가 이제 1,500원대. 자, 근데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계엄령 부분은 사실 예측을 누구나 못했죠. 그 전에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 BOJ예요, BOJ.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게 12월 18일이랑 19일 날 일본 그 BOJ 금통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겪었었던 블랙 먼데이, 그렇죠? 엔캐리 청산 부분이 이슈가 확 되면서 한번 시장이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그렇죠? 환율도 움직였었고요. 자, 그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환율이랑 뭐 비교할 뿐 아니겠지만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좀 분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우선은 당장에 있어서는 좀 많이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 2022년 말에 나왔었던 요 고점 자리가 얼마였냐면 요쯤 되겠네요. 최고점 자리가 1,444원이었습니다. 자, 거기 자리도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환율에 대한 수혜 종목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시장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제 흔들려 버리게 되면은 시장이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면 지켜야 될 하단 자리를 철저하게 깨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8월에 나왔었던 블랙 먼데이 때 최저점 자리 요날 이때가 얼마였냐면요. 2,486이었는데 오늘 현재 이탈하고 있는 8월 달에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전에 저점 자리까지 체크해 보자면은 2024년 하단 자리가 2,273포인트입니다. 우선 거기까지 열어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생겨버렸습니다. 여기에 BOJ 건이 금리 인상 쪽으로 가면 한 번 더 터질 거예요. 빵! 또 맞습니다. 겨우 좀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좀 정신 차리고 있는데 한 번 더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올해 중반부터 계속 강조드려 왔잖아요. 현금 확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계속 강조드려 왔었는데 더더욱 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코스피 지수가 2,300을 이탈하고 또다시 더 내려가서 2,000포인트가 내려간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정말 싼 구간으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고민스럽네요. 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1998년도 IMF 때부터 라인을 잡으면 이런 라인이 형성은 됩니다. 이게 설마 하는 라인인데 이게 설마 싶은 라인이거든요, 사실. 자, 코로나 때 찍었었던 자리 자체가 이제 1,500포인트 근처였죠, 하단 자리가. 네. 이게 IMF 때부터 우리나라 IMF 때부터 쭉 이어왔었던 리먼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설마 이게 딥하게 떨어질까 싶긴 하거든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자리긴 한데 여기가 포인트 상으로 얼마냐면 2,000포인트 이탈하고도 더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구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 이게 바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한 1,900포인트 정도 전후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1,800대도 나옵니다. 이 정도로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 이제 이 하단 자리를 하나씩 지켜야 되는 라인들이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니까 우선 우리가 고민을 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지만은 BOJ가 있었고 그다음에 1월 이제 20일 날 일본 죄송합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출범하잖아요. 그에 따른 요거 끝나고 나면 또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플러스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까지 해가지고 확 시장이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은 트럼프 리스크까지 조금 다 벗어나고 난 다음 내년 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건 상반기쯤에 매수 대응이 적절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전부터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 기준으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뭐였죠? 금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참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게 가장 나을 수도 있다 얘기도 그간 꾸준하게 몇 개월 동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얼마까지 내립니까? 한 2.5에서 3% 수준까지 떨어뜨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를요. 요때까지는 좀 참아보자는 거지. 그게 이제 예상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우리가? 내년 한 6월 이후 아니면 9월 때 가을쯤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에서 보는 관점으로 따져보자면. 근데 이게 또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미국 금리 기준으로 요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뭐다? 한번 좀 참아보고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더더욱 약간 좀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네, 힘든 시장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선 시장이 이렇지만은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재밌는 점은 외인들은 왜 오늘 매수를 할까? 프로그램상의 매수인지, 그러니까 코스피 저평가, 역사적 저평가잖아요. 그 포인트에 대한 매수인지 모르겠으나 우선 매수는 들어옵니다.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수도 좀 잡히는 것 같고요. 기관들 여러 이제 중심으로,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잡히고 있긴 한데 추가적인 흐름에 대한 기대는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바닥, 저평가 매력. 이거보다 더 안 좋을 상황이 생기기는 힘들죠. 이번 내년 1월까지. 그렇죠? 이 시기에 기관들은 매수 대응을 하면서 바닥에서 물량을 좀 흡수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니까 요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안정기금에 따른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금액이 좀 적긴 합니다. 10조 원 규모긴 한데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힘든 시장이지만 힘내시고요. 오늘도 많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내부적으로도 시끌시끌한데 또 오는 12월 18일에는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 또 오는 1월에는 트럼프 정권의 출범 리스크까지 아직까지도 도처의 리스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봤을 때 코스피 하단이 1900선까지도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주의 집중 주셨고요. 여전히 현금 확보 전략이 유효한 그런 시장입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새로 업데이트되는 시황들 하나하나 따라가기 요새 저도 정말 힘듭니다.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 저희 개장 전부터 전문가님께서 그날 시황 그리고 급등 테마와 급등 주들까지 차례대로 이 예상 시나리오를 자세하게 올려주시니까요. 요즘과 같은 시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저희 가장 먼저 화면 하단 참고하신 이런 소식들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개장 전마다 짚어주시는 장전 관심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만한 테마는요. 역시나 하나밖에 없죠. 정치 테마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동안의 전국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요. 주말 사이 지난 7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오는 11일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오는 토요일입니다. 24일 다시 한번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우리나라 탄핵 정국이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 지난 16년에 이미 겪었던 일인데 그때는 여야가 좀 한 마음으로 수순을 빠르게 진행시켜서 증시 변동성이 제한적이었다면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좀 문제가 여야가 좀 두 갈래로 나뉘면서 장기화되는 게 그래서 불안정성이 커지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네, 하루빨리 조금 전국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뭐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돼야 될지 뭐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빨리 뭔가 조금 방향성을 잡고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오늘 보면은 역시나 이제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좀 극명히 엇갈리는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두 정치 테마주들과 좀 세 개라 볼 수 있는데 우선은 한동훈 대표 쪽 관련한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는 DTNCR로 하나만 오늘 움직임이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들 보면은 오파스넷, 뭐 덕성, 대상홀딩스, 부방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을 좀 시도를 하다가 다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당 대표님 관련 종목들은 조금은 상승폭 추이를 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좀 하네요. 자, 그다음 보면은 지난주 내내 상승을 주고 있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 쪽 관련 종목입니다. 에이텍부터 해가지고요. 쭉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좀 밀리는 듯 했지만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에이텍 오늘 현재 18%대 상승입니다. 자, 동신건설 22%대 현재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텍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16%대, 코나아이 25%대, 이스타코 같은 경우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드리고 있고요. 조금은 움직임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힘이 좀 상한가 그림 자체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사실 출발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올라갔던 모습인데 이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분할 매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갈 거야, 뭐 급등할 거야. 아니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챙기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은 안철수 의원님 관련주로서 좀 살펴보자면 안랩 같은 경우 현재 19%대 그리고 써니전자가 상한가 근처의 움직임을 좀 보여줍니다. 행보 자체가 조금 여당 의원들과 좀 다르시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조금 야당 쪽과 같이 움직이는 듯한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주식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할 줄 몰랐는데 종목들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상황이네요. 써니전자 또 흐름이 바닥에 있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차트 추이로 보자면은 써니전자는 여기 바닥 추이까지 올라왔어요. 매번 말씀드리는 가격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런데.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또 대응하지 마시고 나중에 뭐 큰 수익 나겠지 기대하지 마시고 조금씩은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셔야 되고 특히나 비중이 너무 크시다면은 비중은 어떻게 합니까? 줄여내셔야 됩니다. 이거 비중 크게 갈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나 그간에 많이 올랐다가 빠졌던 애들 보면은 이쪽 관련 애들 덕성, 오파스나 이런 애들 쭉쭉 빠지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에이텍이나 동신건설 라인도 오늘 흐름 좋지만 한 번에 매도는 아니시더라도 제발 비중을 줄이시는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담았다면은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으로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실까 봐. 아시겠죠? 꼭 그렇게 대응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특별한 종목군들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드론 이슈도 있었지만은 올라가다가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좀 나중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한동안은 이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릴 거다. 하지만 그 상승의 흐름폭이 줄어들 시기가 왔으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